네,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일단은 목적에 대해서 무조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대학이시면 대학 입시, 내가 회사면 회사. 어찌됐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학 이슈 쪽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맥락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대학 이슈에서 가장 큰 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학문이에요, 학문. 아, 나는 이 대학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교수님한테 이런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꾸 산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소서에 무조건 써야 될 핵심 키워드 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토익 900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과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생각해 봤을 때 뭐 친구를 화해시켰던 경험이라든지 아무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정말 잘했고 정말 뿌듯했고 정말 이거는 무조건 어필해야겠다 하는 거 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소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연관시키기예요. 자, 앞에 뭐 핵심 키워드 뭐 자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뭐 정말 중요하게 이건 써야겠다 하는 거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연관시키는 단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연관시키기 이제 할 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아, 나는 연관시킬 게 없다. 나는 스펙이 없다. 나는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자면, 스펙을 바꾸실 수 없으면은,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량적인 부분을 바꿀 수 없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나는 뭐, 스펙은 있다 쳐. 스펙은 뭐, 요런 건 있어. 근데, 너무 관련이 없어.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로봇을 좋아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연관시키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대학을 가든 회사를 가든 내가 스펙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얼마나 연관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연관시키는 방법 바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연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관련 사이트를 모두 찾아라. 샅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입시로 따졌을 때 뭐 수만이란 카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사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경희대에 들어가더라도 경희대 말고 다른 학교 사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인데 뭐 세종대 호텔경영학과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제 스펙이랑 이제 그 사이트랑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들어가도 세종대 호텔경영학과에서 어떤 걸 좀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학교 사이트에서 교수님 논문을 이제 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수시든 뭐든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봤을 때 만약에 교수님이 뭐 호텔 객실에 따른 세상의 뭐 변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문을 쓰셨다. 호텔 객실에 따른 세상의 변화 뭐 이런 논문을 쓰셨다고 했을 때 호텔 객실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혹시 호텔 객실에 따라서 세상을 어쨌든 뭐 변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호텔 객실이라는 단어를 따오는 거예요. 그럼 제 자소서에서 호텔 객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내가 그거랑 연관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논문을 썼던 어떤 단어를 씀으로써 교수님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아 얘가 되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걸 너무 유사하게 적지는 말고 그 내용에 포함되게끔 적어라. 이제 제가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도 이제 편입을 넣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 학사였고
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랑은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엄청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시립대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수님이 우리 학과는 종합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써야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를 단어를 키워드를 핵심으로 잡고서 이제 자소서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지원 동기에다가 법에 대한 지식을 이제 교통공학과 이과적인 성향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님이 그 인터뷰를 하시던 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물론 합격이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퇴고의 반복이에요. 퇴고가 뭐냐면 이제 글을 계속 수정하고 하는 건데 읽어보면서 자, 퇴고를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어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글이 엄청 달라지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학하기 쉽지 않겠지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입학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엄청 큰 차이예요. 사실 어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는데 글 자체는 이게 어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학하기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면은 얘는 입학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그렇게 들어요. 처음에.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너 이 얘기 듣지 마 지금 한다고 누가 바로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는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